일봉상에서 만들어지는 캔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차트를 보는 거는 하나의 관점만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상승하는 의미가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하고, 또 반대로 하락하는 원인도 100가지가 넘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다양한 이유들로 주가는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이슈가 없고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종목을 선정을 하는 방법이나 종목을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캔들의 위치라든지 차트의 패턴을 보고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2차전지, 로봇, AI 이렇게 섹터가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솔직히 차트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수급만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가면 반도체 관련주를 매매를 하면 되고요.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 2차전지 내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하면 됩니다. 그런 주도주가 없는 상태,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다 비슷비슷한 종목, 반도체 내에서 종목을 선별을 해야 된다거나 같은 섹터 내에서 종목을 찾아야 될 때는 차트 우선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대장주 1등주로 찾아야 되지만 그 1등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과 예쁘게 잘 조정받은 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분석을 하고 그 종목의 이슈가 뭔지, 거래 대금은 많이 들어왔는지, 수급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좀 더 확률 높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지 모양이 나온 캔들을 가지고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도지는 변곡을 의미합니다.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요, 하락할 수도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다음날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간의 캔들만 보게 해놨는데 거기를 보면 지금 보여지는 이 도지 모양과 도지의 모양과 이 종목의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는 확실히 납니다. 주식 공부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주식 공부를 많이 안 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지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플레이디랑 STI,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랑 이 세 종목을 봤을 때 이렇게 도지 모양이 만들어졌잖아요. 도지가 이런 자리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자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도지가 출현한 자리는 저항선 라인에서 딱 안착해가 나와 있어요. 요 라인에서 밑으로 하락하지 않고 그대로 걸쳐가 있다. 그러면 내일이라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저항이 여기 말고는 지금 현재 보여지는 이 차트만 봤을 때는 저항이 없다. 이 구간이 저항이 되겠죠. 이 구간을 갭으로 띄운다 그러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이 되겠죠. 또 좋은 점은 이평선들이 아래에 깔고 있다.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들도 다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친 상태에서 우상향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캔들은 다시 연봉이 하나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갭을 띄워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이평선들이 바닥에서부터 다 받쳐주고 있는 상태고 21선과 단기 이평선들도 바닥에서 다 캔들 밑에 있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갭을 띄워가지고 도지 모양을 만들고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캔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더 좋겠죠. 지금은 제가 이제 캔들을 지웠는데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라인들을 다 깔고 있고 위에서 떠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 지지력이 강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도지가 나오더라도 앞에 산이 없고 지금 보여지는 단기간에 3개월간의 전고점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주가가 밀리더라도 강력한 지지 밴드가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평선들도 우상향으로 와주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만 터진다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산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좀 감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인들은 강력한 매물대, 다음날 상승을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강한 거래량이 동반을 해야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거래량이 없다 그러면 갭을 떴다가도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캔들의 위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상승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이 좋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는 종목이라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쉽다라는 부분이고 눈에 보이죠. 이 부분이 가장 감점이 되는 거죠. 이 비대칭 자리가. 이 캔들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만약에 캔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가장 좋은 거죠. 이상적인 흐름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점을 지지하고 글에 실린 시가를 지지를 하고 도지 모양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평선들도 우하향으로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상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장기 이평선은 내려오고 있고 21선, 11선 이런 것들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들이 다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 대금만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되겠죠. 도지 모양 하나만 가지고 이 종목이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도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위치에 따라서 틀린다. 고점에서 나오는 거와 저점에서 나오는
도지가 다르고요. 그래가 실린 도지가 나오느냐, 그래가 감소한 도지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 해석 범위는 달라집니다. 전고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또 해석은 달라지는 거고요. 이평선이 밑에 깔고 있는지 위에서 누르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해석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수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캔들만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이 좋다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보여드린 세 종목이 우상향하는 종목도 있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있는데 시간에 상승한 종목도 있고 시간에 하락한 종목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다 배제를 시키고 이 종목이 내일 상승한다 하락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의 최적의 시나리오, 최적의 패턴은 어떤 것인가를 공부할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 더 좋겠죠. 마감하면 다음날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캔들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닥에서 다 깔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지지선들이 다 잡아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시가와 종가는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캔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항상 도지 모양이나 도지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윗꼬리 아랫꼬리가 짧으면 좋고요. 거래가 감소가 되는 게 좋습니다. 평선 위에서 만들어지는 도지가 신뢰도가 더 높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시고 물론 도지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확률적으로 볼 때 이평선이나 전 돌파된 고점이나 이런 자리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거래 대금이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 그러면 더 신뢰도는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차트를 또 이렇게 보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죠. 이거는 좋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또 근데 이 종목은 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우상향으로 계속 타고 올라가고 있죠.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서 여기만 넘어가면은 한 가닥 희망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넘어가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많이 고점에서부터 하락을 주고 여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라인을 돌파를 9,000원을 돌파해서 넘어갈지는 또 의문이 되는 거죠. 차트를 짧게 보는 거와 크게 넓혀서 볼 때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도지는 우리가 도지를 분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도지가 나오고 단기 파동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전고점을 넘어서 간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이 패턴이 만들어진 상태에서는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5에서 10%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고점을 타고 넘어갈지는 모릅니다. 이 전고점을 넘어갈지는 뭘 봐야 된다.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지만 위든 아래로든 한번 튈 수 있는 흐름은 만들어 놨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거래량이 실린 양봉, 꼬리가 긴 양봉에서 특정 라인을 지지하고 이평선에서 지지를 하고 바닥권에서 지지를 하고 있고 우하향으로 내려오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하고 있다가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라서 감점은 될 수 있으나 대량 거래량만 발생한다면 다음날 이렇게 튀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감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트를 분석할 때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가장 좋은 거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지라고 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 안 된다. 도지라는 것은 차트를 분석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지 도지가 나왔다고 해서 내일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캔들 하나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캔들 하나하나보다는 전체 흐름이 더 좋고 전체 흐름을 봐야 되고 거래량의 유입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분석은 달리할 수 있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여부에 따라서도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큰 그림에서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이평선들이 정배열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시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준양봉 그리고 거기에서 도지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전고점이 없는 상태에서 도지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더 좋은 신뢰도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감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종목이 압축이 됩니다. 십자형 도지만 나왔다고 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차트를 보는 과정에서 한 부분이다. 캔들 하나에 너무 많은 의미 부여를 하면 차치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성 캔들, 여러 개의 캔들을 모아서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요. 캔들이 여러 개 뭉쳤을 때의 이평선들의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평선들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해석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캔들 그리랑 이평선 지지와 저항 7가지 패턴이 하나하나가 분석되는 게 아니라 이 7가지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좋은 차트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7가지 패턴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잡혀 있어야 차트 분석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근데 캔들 하나하나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좀 어렵다. 미스할 수가 있다. 종목 선정을 잘못할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캔들 하나 도지 모양에서 알아봤는데요. 도지가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바닥권에서
안에서 나오는 긴 꼬리 달린 도지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보다는 전체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셔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